병원에서는 좀처럼 길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가 왜 누구에게는 찾아오고 또 누구에게는 끝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나이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같아도 어떤 사람은 기억이 또렷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름과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많은 기록과 주변 사람들조차 쉽게 설명하지 못했던 한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08세까지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기억을 잃지 않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약을 꾸준히 드신 적도 없었고 눈에 띄는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또렷할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며 살아온 분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식단을 엄격하게 지킨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수 비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겪었고, 주변에서 봤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 것이라고 미리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치매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 반복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뇌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나 특별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생활 속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이어졌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지금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뇌는 여전히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비슷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서두르지 않았고 몸을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온전히 쓰는 시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급하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어제 못한 일과 오늘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고 소리를 틀고 화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 뇌는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침은 달랐습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대신 머리를 먼저 깨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누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정리되었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는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억지로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며 뇌에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동을 기억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매를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이어온 습관이었고 하루라도 빠지면 몸과 마음이 어색해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신문을 펼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오직 머릿속의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하루의 질을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소리와 문자, 화면과 생각을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 뇌는 깨어나기도 전에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저장하는 힘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부터 버리고 연결을 단순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삶에서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뇌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천천히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붙잡고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하나, 오래된 기억 하나, 혹은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머릿속으로 차분히 되짚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억지로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도록 유도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눈에 띄지 않게 쌓였지만 수십 년 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습관이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장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아침 습관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왜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진료실에서는 약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도 이런 생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증상이 드러난 이후의 상태를 다루는 곳입니다.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좋아졌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는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뇌 안에서 하나의 안전한 신호로 인식됩니다. 이 신호가 쌓일수록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길도 유지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속 하나를 깜빡하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날짜를 헷갈리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끊어지듯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뒤늦게 불안을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스스로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뇌가 오랫동안 불규칙한 자극에 노출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쏟아지는 정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소음과 화면, 쉬지 못한 채 이어지는 생각들이 뇌를 지치게 만든 결과입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한 삶에서는 이런 균열이 생길 틈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억을 불러내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미 저장된 정보를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쉽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가진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대화의 맥을 정확히 짚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유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잡한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것을 억지로 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루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이어왔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퍼즐을 풀고 문제를 풀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넣어야 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습관은 새로운 정보를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기억을 천천히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었고, 그래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훈련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설명하기 어렵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목받기 쉽지 않습니다. 약처럼 정해진 용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로 바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영향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뇌는 오히려 이런 반복적인 단순 자극에 가장 오래 반응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 유지될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중요한 기능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삶에서는 이 원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에 비해 훨씬 느리게 늙는 기관입니다.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반응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아침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오히려 놀라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습관이 가진 힘이기도 합니다. 아침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려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혹시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 지금 상태로도 따라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숨을 고르며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대략 몇 분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어제의 하루였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처럼 특별하지 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빨리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잠시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두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의미를 가집니다. 뇌는 강제로 끌어올릴 때보다 스스로 길을 찾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저장된 기억을 하나씩 불러오며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정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오히려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떠올린 뒤에는 오늘 해야 할 일 한두 가지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장을 보러 가는 일이나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소소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과 가까운 미래를 함께 떠올리는 과정은 뇌가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시간 감각의 혼란입니다. 요일을 헷갈리거나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시간에는 어제와 오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었습니다. 뇌가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시간을 특별한 훈련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거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여겼고, 그런 날에는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유가 오히려 오래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습관을 접한 다른 어르신들 중에는 며칠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덜 무거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에게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장소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 조용한 공간이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잠시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을 하느냐보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뇌는 이 규칙성을 기억합니다. 언제 이 시간이 오는지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반복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면서 뇌 전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느리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되는 변화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도 가능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체력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기억뿐 아니라 성격과 감정, 말의 흐름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이어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길을 헷갈리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더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기억보다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성격이 급해지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이어가는 힘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아침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침에 기억을 천천히 불러오고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생각의 순서를 만들고 감정을 정리하며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중간에 끊기거나 생각이 엉키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격 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가 늘 급한 자극에 노출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부터 약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조용한 흐름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는 영역도 함께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생활을 이어온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말수가 갑자기 줄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고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격을 바꾸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루를 시작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자극이 과도해지면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 성격 역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벌어집니다. 말의 흐름이 유지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적절한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서 미리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서도 말이 막히는 일이 적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기억이 흐려질 때보다 스스로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는 그런 간극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드러납니다. 뇌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 하나만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감정, 관계까지 함께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출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잠과도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밤에 자주 깨거나 불안이 커지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밤을 힘들어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런 밤이 반복되다 보면 낮 동안의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나 감정의 안정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삶에서는 이런 밤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을 오래 잤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뒤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낮 동안 뇌가 얼마나 정리된 상태로 유지되었는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뇌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으면 밤이 되어도 쉽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낮에 처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사소한 걱정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잠은 점점 얕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던 삶에서는 낮 동안의 자극이 비교적 잘 정리되었습니다. 아침에 하루의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밤에 다시 꺼내야 할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잠들기 전 불필요한 긴장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잠과 기억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며 중요한 기억은 다시 자리 잡게 합니다. 잠이 불안정해지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습관은 잠들기 전의 시간을 직접 바꾸지는 않았지만 낮 동안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밤의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습관을 가진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밤마다 여러 번 깨던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극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밤에 깼을 때 마음이 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낮의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밤으로 이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바꾸기 위해 밤만 바꾸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출발을 바꾸는 것이 밤을 바꾸는데 더 가까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삶에서는 하루의 출발이 늘 같은 흐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낮을 지나 밤까지 이어지면서
뇌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기억도, 감정도 함께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억지로 고치려 애쓰기보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밤의 느낌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삶이 남겨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삶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 산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108세까지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이 흐려지지 않았고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삶을 지켜준 것은 특별한 약도 대단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어제의 흐름을 떠올리고 오늘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뇌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하루를 지나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며 수십 년 동안 쌓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꿔야 하고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삶이 보여주는 선택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그래서 부담이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이어질 수 있었고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밤이 힘들고 말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늦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루의 출발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뇌에 안정감을 주고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주며 감정과 말의 균형까지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기 전에 오늘의 시작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열고 있는지가 몇 년 뒤에 나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혹시 이미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거나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차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어가겠습니다.